예전에 밀레니엄이라고 있었습니다. 1999년 12월 30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때 뭐 사람들이 그때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 세상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뭐 밀레니엄 버그가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 예측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2000년 1월 1일이 되고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전 사실 그때 뭔가 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길 내심 바라면서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아무 일도 없는 세상에 좀 혼자서 적잖이 실망도 하고 하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 뭔가 대단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제 뜬 해랑 오늘 아침에 뜬 해, 그저께 진 해와 어저께 진 해는 큰 차이가 없어요. 날씨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지는 해를 보러, 또 뜨는 해를 보러 달려가고, 또 새해가 되면 갖은 각오를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달력에 써 있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보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그런 각오들을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의 라이브 방송 D방 35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가장 먼저 인사드릴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새해가 밝았고요. 이제 여러분들 방학과 함께 2022년 첫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기 마무리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새해를 맞으셨고 또 어떻게 방학 보내고 계신지요. 물론 계절학기 들으시는 분들은 역시나 바쁘게 또 학업을 이어갔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스스로 또 계획을 잘 세워서 새해 각오와 함께 방학생활 또 자기계발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방학 동안에 뭐 복습을 한다든가, 뭐 재수강 또는 다음 학기 준비 예습? 그럴 리 없죠. 네, 그냥 잘 쉬시면 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게 됐고요. 새해 첫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해 디방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송년 인사를 한 게 또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가 지나고 새해, 오늘 뭐 벌써 1월이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해 다짐이란 말이 좀 무색할 만큼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어쨌든 2022년 디방 첫 방송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학 중에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뭐 새해 인사 나누면서 그동안 못했던 뭐 책 이야기라든가 전시 이야기, 이런 거를 좀 이야기 나눠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지난 연말에 다녀왔던 전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디방 첫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뭐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많이 인사를 나누었고요. 자, 소리가 중간중간 끊어진다는데 뭐 문제 있나요? 네. 네, 본인 개인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혹시 문제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이민서희님 반갑습니다. 저요, 뜨는 해 보러 간 1일입니다. 네. 네, 뭐 인지상정이죠. 뜨는 해 왠지 똑같은 해를 좀 특별하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이강희님 벌써 35번째네요. 네, 맞습니다. 네, 35번째.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뭐, 50회, 100회를 향해서 디방 열심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서님 부가세 신고하는데 머리 터져요. 부가세 신고의 계절이죠? 저도 곧 연말 정산 해야 되는데, 좀, 또 가끔은 또 이 세금 때문에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골치 아프기도 한데, 네, 뭐 낼 건 내고 또 합법적으로 벌 건 벌어야죠. 네, 부가세 신고 정확하게 누락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유유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그레이 멘탈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레이 멘탈님 처음 보는 아이디 같은데 오랜만에, 처음 인사 나눈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책 이야기 전시 이야기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좋은 전시가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미리 좀 먼저 다녀왔는데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12월 27일이었나 8일이었나 9일이었나 하여튼 그때쯤에
달리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살버도르 달리. 서울 동대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전시가 열렸고,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좋은 전시인 것 같아서, 저도 시간을 내서 모처럼 전시를 보고 왔고요. 한번 그런 전시를 먼저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사실 달리가 제 과목에서 그렇게 비중기에 다뤄진 적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몬드리안이라든가, 또 제가 에로티시즘과 디자인에서 많은 화가들, 예술가들을 소개했었는데, 이 달리는 그 2주차 뮤즈에서 이 갈라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초현실주의의 대가이고, 우리가 아는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또라이 중에 또라이, 거의 20세기 최고의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그림을 우리가 보면 그냥 초현실주의 이상으로 알아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디자인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수업 내용과 크게 이렇게 연관질본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깊이 얘기한 적은 없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달리를 한번 제대로 한번 또 더 알고 싶어서 갔다 왔고요. 자, 제가 이렇게 도록을 거기서 사가지고 왔어요. 전시를 보고 나서. 도록 비춰주세요. 그 전시를 보고 나면 특히 이제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는 전시, 그리고 그 전시의 내용이 굉장히 좋았을 때 그 아쉬움을 이제 도록으로 달래게 되는데, 어떤 전시는 도록이 조금 충분치 않아서 그것이 기억으로만 남았을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잘된 도록을 만나게 되면 반갑고 또 반드시 사게 되는데, 이번 달리 전시는 도록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전시의 내용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들이라든가 나레이션이라든가 다양한 보조 자료까지 잘 만들어져서 굉장히 반가웠고 제가 구입을 했고요.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봤으면 하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리 표지예요. 제가 레이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컬러 보세요. 보색 대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보라색 바탕에 달리 이미지 들어가 있고요. 비트맵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 그리고 밑에 제목 Imagination and Reality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색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고민 없이 컬러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다만 이 색이, 보라색과 연두색이 달리를 연상시키는 색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달리의 그림에서 이런 색이 독특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떤 화가가 특정 색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달리의 초현실주의적인 굉장히 독특한, 강하고 강렬한 그런 느낌을 강조하게 썼지 않나 싶고요. 일단 이런 모습들은 일부 달리의 그림에서 보색이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큰 관계라기보다는 그런 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자, 중앙정렬이고 글자 블록도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응용하거나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쉽게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력적인 것은 바탕에 있는 비트맵과 이 글씨가 가지고 있는 벡터의 이미지가 상충되고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이어가 느껴지잖아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이지만 이렇게 실제로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게 티켓입니다. 저는 전시를 갔다 도로고 사면 항상 이렇게 티켓을 이렇게 붙여놔요. 티켓도 버리지 말고 티켓 디자인이라든가 티켓의 종이 재질이라든가 앞면 뒷면의 모습이라든가 유심히 봅니다. 디자인을 하면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겠죠. 제가 11월 27일 날 보고 왔네요. 3월 20일까지 전시가 예정이니까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 듣고 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달리 사진 이렇게 있고 여러가지. 그 당시 이제 달리가 제가 적어놨는데 1904년생이고 198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세기 초중반 죄송합니다. 20세기 초중반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진이 이미 충분히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의 화가들은 그런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었는데 20세기 이후의 작가들은 사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 Imagination and Reality,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달리의 그림들 좀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억의 저편이라든가 제가
에로티시즘과 디자인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갈라의 그림들, 그런 게 가장 유명하지만 또 전쟁을 주제로 한 그림들, 사실 이 전시에서는 그 이외, 그 앞뒤로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그 전시의 내부에도 이런 벽 색깔이라든가 글씨라든가 또 거기에서 이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설명글들, 멘트들이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았는데 고스란히 이 도록에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여러분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프랑스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일단 스페인 태생이고 그리고 정식으로 미술 교육도 받았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이 달리의 독특한 정신세계가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미술 교육을 하는 교수님들과 항상 충돌이 있었고 언제나 엉뚱한 그림을 그려대서 선생님께, 교수님께 많이 혼나고 또 학점도 굉장히 나빴다고 그래요. 결국은 교수님들과의 트러블로 인해서 자의반, 자퇴 내지 중퇴를 하고 또는 퇴학을 당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20세기 초반의 여러 예술 사조를 접하면서 초현실주의 세계의 화풍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달리가 접했던 그 세계라는 것은 바로 다다, 미래파, 그리고 입체파, 이런 앞선 아방가르드한 화가들의 그림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피카소 같은 그림들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발전해가는 그런 관계도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Early Years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자, 초현실주의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초현실주의 하면은 이제 알아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토마티즘, 그리고 대페이지망, 이런 말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알아두시면 이 달리전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토마티즘이라는 것은, 우리 무의식의 세계를, 프로이트도 이야기를 한 것인데, 무의식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 이상자, 글쎄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이상, 보통 사람과 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꿈을 꾸거나 또 어떤 글을 이랬을 때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떠한 이성이나 정상적인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우리가 왜 종교에서 방언한다 그러죠, 방언. 어떤 종교적인 신앙, 어떤 내림에 의해서, 그때 그런 방언들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다든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느꼈던 생각들을 그냥 그 상태로만 그리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오토마티즘이라고 하고, 이제 무의식 초현실주의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더 있는 그대로 잘 표현을 하느냐의 능력이 아마 초현실주의의 그 화풍을 결정짓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네페이지망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이제 어떤 있던 곳을 떠나다 또는 추방하다, 이탈, 탈선, 또 그 어떤 정상적인 자리에 있던 것들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들을 대치시키는 전위, 대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대페이지망.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초현실주의를 이해하는데, 특히 달리 그림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매티즘이라든가 데페이즘이라는 기법을 달리는 잘 이용했구나, 또는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사람은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수업하는 것 같네. 자, 그렇게 어렵게 수업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도 또 말이 많아지네요. 자, 미국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예술가도 마찬가지였듯이 유럽의 예술가들은 전쟁을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후반기에 대부분 넘어가게 되는데, 그 미국 예술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유럽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은 유럽의 어마어마한 예술적, 문화적 빛을 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미국은 그만큼 또 문화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유럽에 대해서 자신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뭐든지 유럽의 어떤 기반한, 유럽에서 넘어온 것들을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특유의 국민성, 그리고 대중이라는 팝아트라든가 또 팝뮤직이라든가 이런 특유의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영화라든가 나름대로의 또 문화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경제력, 그리고 그 미국이란 땅에서 오는 힘, 이런 것들이 또 미국 문화를 또 나름대로 지탱해 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또 꿈도 있었죠. 자, 아메리카 새로운 도전, 새로운 땅과 1940년대라는 주제로 뭐 달리의 미국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당연히 갈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저도 가서 봤는데 역시나 달리는 갈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서 보시면 갈라와의 어떤 기록, 갈라와의 사진, 그리고 갈라로 인한 달리의 예술세계 영향력 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오바트 실험이라고 나오는데 60년대, 70년대 뭐 아무래도 매체가 발전하면서 대중예술과 미국스러운 그런 대중예술을 많이 선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쭉 이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시에서 볼 만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이제 달리의 초기 그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전시에서 정말 몰랐던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사실 그동안 잘 접하지 않았던 달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달리도 처음에는 이런 화풍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화풍이 뭐예요? 여러분 뭐 같으세요? 지금 제가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인상파 화풍의 그림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달리가 인상파 화풍의 그림을 초기에 그렸다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레이아웃 시간에 몬드리안 이야기 하면서 몬드리안도 처음에는 평범한 화가였고 또 심지어 인상파 화풍의 그림도 그렸었다라고 얘기했고 또 입체파 화풍의 그림도 그렸었다.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누가 봐도 인상파 화가의 작품 같은 그림들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스튜디오의 자화상이고 또 아버지의 초상화, 또 항구, 그리고 뭐 마을의 풍경 같은 것들을 그렸는데 저는 특히 이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만약에 이 지금 전시에서 그림을 하나 준다고 하면 뭘 선택할래 하면 이 그림을 갖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마치 세잔의 생트 빅투아르 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로 인상파 화가의 그림이라고 해도 믿어질 만큼 그런 인상파들의 떡칠 그게 느껴지고, 그 다음 그림은 예사르에 목욕하는 사람들인데 이 그림도 마치 드가나 르누아르의 그 여인들의 모습 같잖아요. 몽글몽글한 여인들의 모습들, 특히 목욕하는 여인들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 또 여기 보시면 전미화법으로 그려져 있는데 뭐 세라라든가 또 피사로 이런 인상파, 그러니까 후기 인상파, 신인상파죠. 신인상파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달리도 처음에는 자신이 어떤 예술세계가 확고하게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렇게 예술가들의 이전 세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상파 화풍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술 세계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전을 보면서 첫 번째로 느꼈던 거, 와, 달리도 역시 인상파 화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20세기 초반 예술 활동을 시작했구나. 달리같이 앞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임서희님, 예술전당 한가람 미술 전시도 다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요즘 좋은 전시가 많은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전시 시리즈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유현정님 반갑습니다. 화면이지만 수업 끝나고 간만에 배워서 너무 좋네요. 네, 좋고요. 이민정씨, 도록 본문이 컬러풀하네요. 네, 실제 전시에도 굉장히 컬러풀한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달력 받았어요. 정말 뿌듯해요. 새해 첫 영상에서 뵙네요. 늦은 시간에도 감사합니다. 네, 달력 받으셨어요? 네, 나도 아직 못 받았는데. 받았군요. 왜 나만 안 주는 거야? 네, 저도 빨리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헤라유님이죠. 달리 전시 예매는 해두고 아직 관람을 못했는데 교수님 설명 듣고 가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제 설명 듣고 가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초기 그림 흥미롭네요. 이민정 씨 하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하풍이네요 하셨고요. 그레이멘탈님도. 네,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가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책에서 느끼는 거랑 완전히 다른 정말 산 지식, 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서 달리가 그린 인상파 화풍의 그림들, 달리의 초기 그림들 꼭 확인해 보시고, 이 기회에 인상파 화풍의 제가 늘 이야기한 떡칠이라는 게 뭔지 그 텍스처를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상파 화풍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영향을 받은 그림, 이거 저도 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어떠세요? 입체파잖아, 입체파. 그냥 보면 브라크나 레제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이 느껴져요.
바로 영향받은 거죠. 자, 정물화. 그리고 이것도 정물화네요. 뭐 여러분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이 뒤에 있는 그림은 더더군다나 피카소의 그림 같이 보여집니다. 두 인물이라는 그림인데.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뭐 피카소가 스페인 사람이고 달리도 스페인 사람이어서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지만 이렇게 사실 그림을 따라 그린다는 거, 이 자존심이 강한 예술가들의 세계에서 흔치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이고, 나도 뭔가 새로운 예술에 도전해 보겠다는 달리의 열정 같은 것들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전시에 다 나와 있는 그림들이니까 직접 가서 산 교육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체파의 그림을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 자그마한 그림들이 주로 걸려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헤라유님 이제 닉네임 제대로 읽어주시네요. 네, 제가 맨날 하라유라고 했었죠. 아이고. 네, 이제 헤라유로 잘 읽겠습니다. 그레이멘탈님, 입체파, 네, 오타예요. 입체파입니다. 자, 입체파까지 섭렵했네요. 네, 뭔가 위안이 되네요. 달리도 처음에는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점이요. 네, 박상환님 주셨네요. 아, 위안이 되죠? 어떤, 뭐, 천재들은 처음부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누구나 뭔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뭔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창의성도 펼쳐나간다는 점. 달리 같은 위대한 화가도 처음에는 인상파나 입체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인상파나 입체파는 대단한 그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상파의 그림들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달리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들을 보러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리의 생애, 그리고 달리가 유명해지기 전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오는 것, 그게 전시의 가장 중요한 또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인체파 그림을 쓱 지나가면서 또 한 번 충격적인 그림이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 화풍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곱슬머리 소녀라는 제목입니다. Girl with Curls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달리가 자신의 여동생을 그렸다라고 해요. 안나 마리아라는 여동생인데, 이 그림도 이제 실제 거기서 봤는데, 이 그림에 지금 여기는 그런 글이 없는데 그런 부제가 붙어 있었어요. 전시장에 가서 제가 워낙 인상적이어가지고 메모를 해봤는데 달리 최초의 에로티시즘이 반영된 그림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로티시즘적인 표현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누드를 그리긴 했지만 에로틱하다라든가 또 어떤 예술과 외설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라는 그런 평은 별로는 없거든요. 실제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전시에서 이 그림을 그렇게 평해 놨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에로티시즘, 달리의 세계에 있어서. 그렇다면 최초라는 것은 그 이후에도 에로티시즘이 많이 표현이 되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래서 에로티시즘과 디자인을 강의한 저로서는 이 그림이 또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달리 특유의 에로티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뭔가를 드러내거나, 이전 시대 우리가 뭐 19세기 그림들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뭐 누드, 뭐 나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오묘하게 여인의 어떤 볼륨감을 아주 선과 색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면서 은근히 드러나는 에로티시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대상이 또 여동생이었다 라는 것에서 약간은 좀 충격적인 그런 또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대상을 단순히 성적을 의미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췄다. 와, 여동생과의 상호작용 또는 예술가와 모델로서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인데, 뭔가 여러분들이 제 강의와 또 이런 설명과 또 직접 그림을 보면서 과연 여기서 어떤 것이 느껴지는,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물과 이 모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난 학기에. 그런 생각 해보시면 이 전시가 훨씬 더 여러분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떤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림을 보는 눈을 높이자라는 겁니다. 자, 신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 선과 색으로 성적인 암시를 담아낸 달리만의 독특한 철학과 방식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게 느껴질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미술관 전시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김미연 씨. 뭐,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3월까지 하니까, 남은 기간 동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생을 대상으로 에더티신이 발현된 건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달리 여러 가지 에더티신적인 모습들을 그다음부터는 저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그림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가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 그림들이라고 볼 수 있죠. 다가오는 밤의 그림자라든가, 이제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던 그림들이잖아요. 시간의 속도라든가, 뭐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마티즘, 또 대페이지망적인 기법으로 표현해 낸 거죠. 그 핵심은 무의식의 세계이고 그 무의식을 어떠한 가감 없이 그대로 그려냈다. 그리고 대페이지방 기법을 통해서 모든 사물들을 이상한 위치나 상황으로 대치시켜 놓는다. 이게 초현실주의의 기본이고 달리는 그것에 가장 유능 또는 능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면 아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들을 알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림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모르겠는데 바위 뭐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시계가 있고 여기 나무가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들 그냥 갖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보지 마시고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글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가능하면 그런 설명과 함께 보시고 또 실제로 가보시면 오디오 가이드가 제공이 됩니다. 반드시 이어폰, 헤드폰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오디오 가이드 다 들을 수 있어요. 반드시 들으시면서 천천히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그림들이죠. 뭐 스웨즈라든가 또 무제도 있고요. 뭔가 원근법이라든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물의 정상적인 위치와 크기가 달라져 있다는 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림도 굉장히 멋지게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 그림은 슈가 스핑크스는 방이 하나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배경도 좀 멋있게 전시를 했었는데 일단 전시의 모습을 보면 그 그림의 중요도도 알 수 있죠. 아마추어들이 봤을 때 이 그림 뭔가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슈거 스핑크스. 자, 우리가 이집트 사막 그 기자지구 한가운데 있는 스핑크스를 생각해 보면 그 스핑크스의 느낌을 초현실주의적 기법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 한 명 여기 앉아 있는데 이런 느낌들이 마치 이 여인이 스핑크스 같기도 하고 이 모래바람이 스핑크스가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느낌? 뭔가 신기루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자, 달리의 부인 갈라를 표현한 거고요. 그 갈라의 그 눈을 통해서 투영된 스핑크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 가서 한번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령마차, 자바, 마네킹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뭐 전형적인 달리의 그림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인상파, 입체파, 그리고 에로티시즘 이야기 했었는데, 또 놀란 게 있습니다, 가서. 이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달리가 인문학에도 매우 관심이 많았다. 다른 문화적 여러 가지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광란의 트리스탄 프로젝트예요. 자, 트리스탄이라는 것은 바그너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그너 음악가.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그 전설이 있어요. 독일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그너가 뮤지컬로 만들었고 히틀러가 그것에 반했고 뭐 여러 가지 또 니체도 또 바그너와 교류했고 여러 가지 그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가지고 많은 예술가들이 문학가들이 엮여 있습니다. 거기에 달리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트리스탄 이졸데 프로젝트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지금 이제 접이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오페라의 한 장면을 이렇게 달리의 화풍으로 그려냈다라는 것입니다.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문학과의 연결성 그리고 나폴레옹도 나오고요. 저는 이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 그림인데 멋진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크기가 꽤 컸어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임신한 여성이 된 나폴레옹의 코 독특한 폐허에서 멜랑콜리한 분위기 속 그의 그림자를 따라 걷다.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요. 여기 영어도 쓰여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오토마티즘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단어를 어울리지 않게 구성하는 것은 다다이스트들이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다다는 신문에서 단어를 막 잘라가지고 모자 속에 넣은 다음에 눈을 가린 채 그 단어들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막 조합시키는 그런 타이포그래피와 그런 예술 작업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오토마티즘 기법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뭔가 도구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머릿속에서 떠오른 단어를 그냥 그대로 막 적는 겁니다. 임신한 여성에 대한 나폴레옹의 그 독특한 표현. 읽기도 힘들어요. 어쨌든 그걸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라는 건데 이런 그림은 조금 한참 봐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저도 이거 자신 있게 설명하기에는 아직 저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차 이런 것들을 느껴보시고 어쨌든 이런 기법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오토마티즘 기법이다라는 것이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안 있잖아요. 다 이상한 위치에 있고 이상한 비례가 있고 이상한 원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페이지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거. 초현실주의를 이해하는데 요 두 단어만 제가 말씀 두 단어만 잘 이해하면 이 그림을 보는데 훨씬 더 여러분들이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민정님 달리가 프로이트를 엄청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달리가 프로이트를 엄청 좋아했는데 반대로 프로이트도 달리를 엄청 좋아했어요. 좀 이따 얘기할까 했는데 지금 얘기하죠 뭐. 달리가 예전에 자기가 쓴 글을 평가해달라고 프로이트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그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쓱 보더니 달리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달리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가장 광기 어린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열정적인 스페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스페인이 가진 열정을 정말로 제대로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달리도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세계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프로이트는 그것을 또 인정했고 달리의 그림에서는 그것들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토마티즘과 관련이 있고 그것을 창시한 프로이트, 정말 20세기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데서도 프로이트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민정 씨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임서희님 카메라가 바뀐 걸까요? 대면 강의를 듣는 듯 생동감이 드네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김미연님 뭉크 생각나요. 네, 비슷한 시기의 화가들이죠. 뭉크, 달리, 그 다음에 뭐 피카소, 마티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히 이 초현실주의, 또 샤갈도 그렇고요, 마그리트도 그렇고 이러한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감상하시다 보면 20세기에 얼마나 이 현대 미술이 그 후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많은 사상과 결합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민정님 트리스탄과 이졸데 네 맞습니다. 자, 김비연님, 너바나, 그 앨범 자켓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런 밴드들이 또 이런 화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차용하기도 했었죠. 청정지수님, 우와 하셨습니다. 박상환님, 역시 같은 작가서 그런지 바로 녹아내리는 시계가 생각나지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그런 그림들인데, 뭔가 이제 그런 그림 말고도 이런 그림들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마티즘, 뭔가 제 취향입니다 하셨습니다. 헤라주님. 자, 그레멘탈님, 오늘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네요. 비범한 사람들. 역시 대가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 봅니다. 대가들과 대가는 많은 것들이 통하는 것. 대가는 대가를 알아보고 또 그것을 자기 작품에 표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네로코 물질의 탈물질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자, 그래픽 아티스트 이상한 나라에서 온 돈키호테.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놀란 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오페라도 나왔고 프로이트도 나왔는데 자, 그래픽 아티스트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여러분 추파춥스라는 사탕 아시죠? 추파춥스. 그 로고를 달리가 디자인했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니까 달리는 예술의 세계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그러니까 마치 알퐁스 무하를 떠올리게도 하는데 상업적인 어떤 예술의 접목 이런 것에서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사파, 표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자, 그 연장선상에 뭐 돈키호테라든가 여기 보시면 돈키호테를 위한 사파들 실제 전시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좀 봤고요. 또 제가 돈키호테를 이렇게 관심 있게 스토리를 읽어본 적이 없어서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이럴 때
이 우리의 그 아쉬움이 묻어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돈키호테라는 책을 열심히 잘 읽었더라면 이 그림들이 정말로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돈키호테를 읽고 가서 이 그림을 본다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전시 관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키호테가 있었고, 또 제 기억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지금은 뭐 삼강 모자란, 우리한테는 유명하지 않는데 스페인에 유명한 또 소설인가 봐요. 그래서 삼강 모자라는 소설에 대한 사파나 그림들 굉장히 독특했어요, 화풍들이. 그리고 굉장히 양이 많았네요. 그 다음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있었는데, 여기 없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기 빠졌나 보네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있었고, 그리고 셰익스피어에 대한 소동.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또 햄릿이라든가, 오셀로, 헨리 3세, 이런 뭐 누구나 알만한 그런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대한 그림도 그렸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사파가 아니라 달리의 화풍으로 그려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글로는 나와 있는데, 단테 신곡도 달리가 사파를 그렸다 그래요. 이 단테의 신곡은 정말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에 쓰여진 책이지만 정말 많은 예술가들의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단테의 신곡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사파를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윌리엄 블레이크 아주 중요한 화가입니다. 그랬는데 이 달리도 역시 이 단테 신곡에 대한 사파를 그렸다고 하고, 뭐 전시에는 없었지만 그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여기 나오네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사파를 또 그렸는데 1969년. 그러니까 달리가 이제 말년에 주로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말년에는 상업적인 활동들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해서 그랬나? 자, 이제 194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에서 생활도 시작이 되고, 또 여기 보면 이제 포트가이트의 풍경, 그러니까 그의 작품 세계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특히 이제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갈라, 달리의 뮤즈 갈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 그림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성녀, 헬레나 여러 가지 별칭도 붙여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진 작품, 또 뭐 회화 작품, 많은 작품들이, 조각 작품, 많은 것들이 갈라를 중심으로 되고, 그 달리가 어마어마하게 갈라를 사랑했다라고 하죠. 그 반면에 갈라는 달리를 두고 반대로 바람을 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달리를 또 굉장히 애타게 했던 여성이기도 합니다. 자, 3단 구조 가우디 양식의 여성 혀 끝에 카다게스의 풍경을 뱉어내는 디오니소스. 와, 하나하나 보면 다 알겠어요. 가우디도 알겠고, 카다게스도 알겠고, 디오니소스도 알겠는데 그걸 이렇게 그린다. 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모든 화풍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우디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그림을 이해하려면 또 가우디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르누보의 건축가. 제가 뭐 에로티시즘 거진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 또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다른 수업에서도 가우디 이야기는 들었을 텐데, 뭐 그런 지식들이 또 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두루 디자인이라든가 예술에 대한 견문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작가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성공한 데에는 천재적인 예술적 감각이라든가 뭐 똘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의 관심, 접목, 연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있는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봐도 뭐 프로이트니 뭐 문학, 또 다른 예술 사조,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달리 전시를 보면서 가장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달리 그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렇게 달리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수학, 과학 이런 것까지도 나와요. 자, 후안데 에레라의 입방체 연구에 대하여 다분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이런 지식이라든가 그 당시 태동했던 여러 가지 사상과 학문들을 자신의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그림이죠. 전 사실 이 그림이 포스터로 팔고
있었다면 사오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 그림은 포스터 엽서로는 있는데 포스터는 팔지는 않더라고요. 좀 커다란 포스터 있었으면 사서 제 방에 이렇게 걸어놓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50년대 초반부터 달리는 작품 활동에 있어서 과학과 종교 그리고 지식의 연결성을 지속해서 탐구했다. 제가 정말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지식의 연결성. 달리가 단지 그 녹아내리는 시계를 막 그리는 그런 또래 같은 화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식의 연결을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 또 초현실주의 세계를 표현해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는데 그냥 가서 그림만 줄 서가지고 쭉 보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좀 알고 가서 보시고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각을 일으키는 투사 뭐 등등인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 것만 신경 써서 봐도 이런 그림들이 이제 예사롭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조각상들은 다 그리스 시대 조각상들이잖아요. 다 소환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추파춥스를 달리가 디자인했다니 엄청 놀랍네요. 맞습니다. 추파춥스가 디자인한 그 로고가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어요. 그대로. 자, 스페인 사람이라면 돈키호테를 그렇죠. 스페인하고도 연관이 있네요. 무화 전시 갔을 때 그가 보석 디자인을 매우 많이 해서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무화가 거의 이 미술사에서 최초로 회화를 상업미술에 접목시키 최초라기보다는 그런 위대한 예술가 중에 상업미술에 관심이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던 그래픽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화는 상업적 디자인, 그게 예술적 감각을 상업적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죠. 자, 우화 사파 작품 클래스가 엄청나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셰익스피어라든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가 돈키호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라면 이 그림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또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준영님, 요즘 신곡 읽고 있는 중인데 아이고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있네요. 자, 이왕이면 윌리엄 블레이크의 사파도 관심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헤라유님, 다양한 분야의 관심 정말 공감합니다. 디자인에게도 중요함.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네, 이민정님, 우와, 달리 마지막 그림이 뭔가 수학과 관련된 수식이던데 정말 존경스럽네요. 네, 지식의 연결. 달리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강조하고 싶어요. 네, 자신의 세계를 계속 확장한다는 점이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화가들 이미 충분히 유명해졌고, 달리도 사실은 피카소만큼이나 이 살아있을 때 유명세를 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학문과의 연결, 지식의 연속성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넓혀 나갔다는 점. 그러니까 한계라는 게 없는 거죠. 어떤 것에 한계가 부딪히면 그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곳에, 다른 학문 분야에서 그런 한계를, 어떤 해답을 찾아 나가는 노력들,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안진아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프란시스코 고야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도록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고야 작품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글쎄요, 저는 고야하고는 그렇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스페인의 그 같은 화풍이긴 한데, 아니 화가이긴 한데, 고야라든가 뭐 벨라스케스라든가 스페인의 유명 화가들이 굉장히 많죠. 강렬하고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또 에로틱하고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뭐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는 스페인의 어떤 또 열정적인 화가들의 화풍들이 이렇게 달리로도 연결이, 그러고 보니까 연결이 또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고야의 그림들을 보면. 네, 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네, 은경님, 예매해놓고 못 봤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라고 기회가 안 됐었나봐요. 이제 가서 보면 작품 눈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오늘 방송의 목적은 바로 그거고, 뭐 제가 갔을 때도 저도 가서 번호표 뽑고 미리 예매를 했는데도 번호표 뽑고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추운데. 그래서 뭐 그 정도 기다림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리 예매하시고 가서 충분한 시간 확보하시고 여유있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라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인원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뭐 여유있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갈라 얘기가 또 많이 나오네요. 갈라의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입체 작품, 두 개의 작품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입체적으로 감상할 그 입체 작품이에요. 좀 독특한 방법인데, 두 개의 그림을 가운데서 보면
그 두 개의 색감이 합쳐지면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주는데, 이것은 과학적 마인드가 있어야 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면 뭐 착시라든가 뭐 투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작품에 입체적으로 적용시킨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평면 캠퍼스에 물감으로 그리는 것만이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알면. 그리고 아까 여기 처음에 나온 이 작품,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게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멀리 벽에 그림이 두 개가 걸려 있고, 그 앞에 이 작품이 놓여져 있고, 또 앞에 입술로 된 소파 같은 게 놓여져 있고, 또 그 앞에 커튼으로 된 무대가 있어요. 이거를 옆에서 보면 그냥 띄엄띄엄 놓여져 있는 작품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거기서 보면 하나의 작품으로 보이고, 놀랍게도 사람 얼굴로 보입니다. 이게 또 갈라의 얼굴이라는 거죠. 뭐 이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실험들이 많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과학적 사고, 인간의 시지각에 대한 관심, 이런 것에 힘입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예술로도 표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평면 작품도 있고, 뭐 공예도 있고, 가구도 있고, 공간도 있고, 연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로서의 달리가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달리, 또 문학가로서의 달리, 어떤 뭐 연주자로서의 달리,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인터넷만 보고 책만 보고 있으면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시의 힘이에요. 자, 갈라의 발 살펴봤고요. 또 구름 속 전투, 뭐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뭐 정답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영원을 불멸한 거장들의 천국. 자,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천재들은 죽지 않는다. 뭐 사람은 죽어도 작품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죠. 자, 아비뇽의 어린 여인도 1970년에 그려져 작품입니다. 이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린 게 1919년이에요. 아까 1919년 그림이 있었는데, 이 달리가 자화상 인상파 화풍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1919년이에요. 이거 피카소는 이미 그때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리고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입체파의 전성기였는데, 그로부터 거의 60년이 지나서 아비뇽의 여인들을 달리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무슨 뭉크 그림 같기도 하죠, 진짜.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느낌으로 아비뇽의 처녀들, 아비뇽의 여인들을 재해석한 거죠. 자, 아비뇽은 아비뇽 거리에 있는 사창가 여인들을 그린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작품들이 달리의 그림에서는 어떻게 재해석됐는지, 그리고 아까 자신의 여동생을 그린 에로티시즘적인 그림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한참에 지나서 그 그림들이 어떻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보면 뭔가 여러분들 전시를 보는 맛이 더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피카소가 그린 아비뇽의 여인들이 1970년도에 달리에서 다시 그려졌고, 과연 그 사이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시대가 변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전사호군 엠보자더스 미켈란젤로의 로렌조 데 메디치의 무덤에 있는 로렌조 데 메디치 조각상 제에서, 메디치 알아요. 그 르네상스의 아주 부자 가문이었잖아요. 그 고리대금으로 돈을 많이 번 이 메디치 가문이 화가들을 키워냈잖아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 키워냈습니다. 그 피렌체에 가면 메디치의 모든 것들이 메디치가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뭐 그렸는데, 저도 머리 아파요. 하여튼 가서 보세요. 자, 무제.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목들도 다 오토마티즘 기법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오토마티즘, 데페이지만. 두 가지만 이해하면 이 제목이니 그림이니 초현실주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남에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전혀 예술에 관심이 없는 친구랑 가서 잘난 체 좀 해보세요. 그렇게. 자, 지질학적 메아리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제가 또 에르티시 때 말씀드렸죠. 조각상 어쩜 저렇게 대리석을 옷주름 하나 사람의 근육을 저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밖에서 깎아 들어간 조각품이잖아요. 안에서 붙여나간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밑에서만 바라보고 왜 저렇게
조각상이 뭐 비례가 조금 이상할까? 왜 저렇게 마리아 얼굴이 슬플까? 했지만 하늘에서 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완벽한 비례를 가진 조각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달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우리가 미켈란젤로 또 피에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걸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질학적 메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자세히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시간 지났어. 야, 오늘 여러분들 책 소개하려고 여기 지금 책도 잔뜩 쌓아놨는데 여기 쌓여있는 거 보이세요? 책 쌓여있는 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 할 시간 없을 것 같아서. 자, 자신의 세계를 계속, 아까 다른 얘기고, 네, 고야 얘기했었고요. 늦게 들어왔더니 달리 아쉽네요. 녹수님 아쉽네요. 뭐, 녹화방송 이제 업로드 할 거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고, 전시 꼭,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정님, 사람 같아요. 아까 그 설치 작품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레이멘탈님, 평일 연차 내고 가야겠어요. 하하. 네. DDP는 피로도 만렙의 구조물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로도 만렙? 자하디드의 건축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달리를 영접하니 참아야겠어. 거기 가시면 피로하시군요.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곡선적 양식들이 사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은 또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다리를 영접하러, 자하디드의 건축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강희님, 달리전 가려고 했는데 오늘 D방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요. 당연히 가셔야죠.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전시 너무 가고 싶네요. 네, 제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의식의 흐름이 곧 오토마티즘인가요? 네. 근데 이제 의식의 흐름을, 무의식의 흐름, 정상적인 의식이 아니고요. 무의식의 흐름을 무의식 그대로 기록하는 거. 그게 오토마티즘입니다. 자, 규민님 꼭 가서 봐야겠어 하셨고요. 이민정님 호피 무늬 코트 달리, 이거, 네. 말년에 돈을 많이 벌었나 봅니다. 굉장히 비싸 보이는 코트를 입고 있는데, 이게 또, 이 성공한 사람들이 말년에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뭔가 어떤 인생의 허망함을 달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왠지 좀 슬픈 그런 마음이 드네요. 나이가 든 달리와 갈라가 이제 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둘 다 아주 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물보호 때문에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의학 하셨습니다. 헤라유님,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서 보티첼리의 비너스탄 중요하죠. 네. 그림 보고 나름 전율을 느꼈는데, 교수님 수업 듣고 뭔가 조금 반감되었어요? 왜? 반감은 아니죠. 메디치가 이제 자신들이 키운 화가들의 그림들 주로 우피치 미술관에 걸어놨고요. 2층에 왼쪽 계단 올라가면 이제 비너스 탄생 벽면 전체에 걸려 있어서 기억납니다. 전율이죠, 물론. 전율인데, 뭔가 조금 반감되었어요. 그러세요? 제 목적은 아닌데? 반감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고리대공 업했다고 해서 그런 건가?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그런, 금융업이죠. 금융업. 네. 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강희님, 역시 시간 빨리 가는 디방. 저는 정말 빨리 갑니다. 벌써 1시간 될지 몰랐어요. 네, 봄님, 다음 디방도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책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레이온님, 1시간 기다리시는 열정 대단하세요. 아니요, 가면 모든 사람들이 1시간 기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가서 번호표 뽑으시고 1시간 동안 DDP 둘러보시면 돼요. 뭐, 거기 옆에 디자인 장터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거기 1층에 디자인 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볼 게 많지는 않네요. 근데 그 주변의 건축물들, 또, 미디어 정원 같은 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1시간 금방 갑니다. 김미연님, 카메라도 좀 사야겠어요. 근데 이번 전시 사진 찍을 수 없습니다. 요거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진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전시를 보러 가면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DDP도 그렇고, 뭐 덕수궁도 그렇고 보면은 대부분이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아무래도 이제 뭐 관리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작품도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이런 그림들 뭐 메트로폴리탄이든 모마든 또 루브르든 또 대형박물관이든 테이트든 마음껏 찍을 수 있어. 사진 절대로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개인 미술관 빼고는요. 아마 그런 미술품을 방대하게 소장하고 있는 강대국의
자부심, 여유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 다 어렵게 빌려와서 전시하고 또 고이고이 모셔가지고 다시 또 돌려줘야 하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고 아마 이제 그쪽에서 그림을 내줄 때도 그런 계약을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약간 전 좀 사실 어떨 땐 좀 기분 나쁜 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외국에 가서도 아무리 사진을 못 찍게 해도 열심히 찍습니다. 몰래 찍고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또 악마로 변하는데 제가 또 한국에서는 굉장히 또 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진 찍지 말라면 절대 안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은 보여드릴 것이 없어서 오늘 이제 도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도록이 충분히 그 그림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뭐 다른 오프라인 강의나 또 에러티시즌 같은 데서는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들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또 그런 강의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무슨 얘기다 그랬겠지? 카메라도 사야겠어요 하시는데, 네, 물론 좋습니다. 가서 좋은 그림들 많이 찍어보고 또 내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은경님, 교수님 덕에 대기 더 길어지겠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제가 아니어도 이미 깁니다. 임서희님, 내일 더 일찍 가야겠네요. 네. 네, 평일 일찍 가면 뭐, 그렇게 뭐, 많이 기다리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진수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디방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뭐, 특히 뭐, 따로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강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참여만 해주셔도 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청정지수님도 꼭 가봐야겠어 하셨고요. 구름이님 정말 평일 오전에 다녀와야겠어요. 네, 열심히 가셔서 보시고 점심 먹고 오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 앞에 뭐 밀리오레니 뭐 이런 또 동대문 쇼핑 센터들이 있으니까 간 김에 또 쇼핑도 하시고요. 네, 김미연님 그게 아니라 여행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카메라 네네 좋습니다. 뭐 여행 뭐 카메라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위해서도 또 디자이너로서 세상을 달리 보는 곳에 또 훈련을 위해서도 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을 달리 본다는 말을 하니까 또 달리가 생각나네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 제가 전시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달리 그리고 피카소 같은 화가들은 우리가 세상을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달리 보는지를 알려준 화가이다. 이런 글이 기억이 나는데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창의력은 그것에서 시작이 돼요. 일상을 아주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똑같은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달리의 그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달리인가? 어쨌든 달리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네, 미술관 못 찍는다고. 네, 이 전시는 못 찍습니다. 그냥 열심히 잘 보시고요. 저는 그래서 가면 꼭, 예전에는 이제 연필과 메모장에다 메모를 했었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하면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모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뭐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얘기 안 한 게 있네요. 영화. 달리가 이 영화도 찍었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안달루시아에 계란 영화. 그 영화를 또 상영해주고 있어, 이 안에서. 가서 보시면 달리가 만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월트 디즈니, 알프레드 히치콕, 이런 사람들과도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문화, 예술 디자인 전반을 다 다룬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달리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마치 나즐러 모홀리나기 같은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904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죽었으니까 미디어 시기를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달리가 그런 뭐 디즈니든 히치콕이든 또 영화 여러 가지 매체와 관련이 많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지식의 연속성 꼭 여러분들의 삶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레멘탈님 휠체어 유저라 DDP가 너무 그렇군요. 휠체어 유저시군요. 불편하더라고요. UD가 전혀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UD가 전혀 요즘은 UD가 뭐냐면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의 약자거든요. 유니버설 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전혀 고르지 않은 느낌이었다고 하시네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 이 계단을 이용하는 전시는 없거든요. 다 1층 살림터 그 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가셔도 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네, 다른 곳을 가기는 힘드셨군요.
네, 저도 UD 관련 일을 가끔씩 하긴 하는데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 디자인 학회장을 맡고 계신 최성호 교수님께 건의를 드려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왕 좋아요 하셨습니다. 우왕이 아이디고 좋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네. 헤라유님, 그림이 알레고리에 관해 설명해 주셔서 또 다른 느낌을 알게 되어져서 그저 명화를 실물로 보았을 때의 큰 감동이 조금 희석되었다는 의미.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아, 전 또 메디치 가문을 좀 나쁘게 제가 얘기했나 해서 그랬는데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민정님, 세상을 달리 보게 해준 달리. 네, 달리 시리즈. 네, 달리 본 달리. 오늘 달리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민정님, 우와, 인상파, 계속 이민정님이시군요. 우와, 인상파, 입체파, 미디어까지 대단합니다. 네, 전시를 가서 느끼시면, 저도 요번에 느꼈다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달리가 월트 디즈니의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 작업을 했다는 거, 와. 처음 느꼈습니다. 추파춥스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고 그만큼 전시가 내용이 좀 충실했다라고 볼 수 있고 모르고 보면 그냥 쓱 뭐 한 30분에 나올 수도 있는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10시 넘었어요. 끝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진들이 좀 이거는 이제 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진들인데 도록에서 특별히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들 그리고 있는 달리의 모습들 연출된 것 같긴, 이 사진은 무슨 마피아 두목 같아요. 말년에. 네. 많은 사진 기록들이, 특히 이제 사진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달리의 그 엉뚱한 그의 삶의 세계들을 또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달리된 전시 마무리 했는데요. 전시장을 나오면서 이렇게 조그만 샵이 있습니다. 뭐 그림도 팔고 있고 엽서도 팔고 있고 책도 있고 한데 생뚱맞게 마그리트 그림도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도록은 한번 보시고 사는 것은 자유지만 이렇게 전시를 보고 나서 그 전시 기록을 고스란히 가지고 늘 기억에 남겨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전시가 끝나면 좋은 도록이 있나 찾아보고 좋다라면 반드시 사라기 좀 그렇지만 구매한다기보다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책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책들도 지금 하나당 30분 이상씩 걸릴 수 있을 책들이어서 책 소개는 그럼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 새해 첫 방송 여러분과 함께 전시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방학이잖아요. 좋은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전시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도 정말 수준이 높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그림 몇 장만 갖고 와서 또 막 스케치 같은 것만 갖고 와가지고 명분만 있는 전시가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그림 이외에도 그 작가의 생애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획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전시의 공간에서 멋진 전시 큐레이팅과 멋진 작품과 또 이렇게 잘 만들어진 도록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문화적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해보면서 이렇게 제가 전시를 미리 갔다 오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보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전시는 제가 또 그 건너편에 그 세종문화회관이었나요? 거기서 러시아 아방가르드전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다음번엔 거기를 좀 다녀와서 러시아 구성주의라든가 20세기 초의 아방가르드 미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로드첸코 이런 사람들 또 말레비치 이런 사람들 이야기 나올 텐데 기대가 됩니다. 다음번에는 한번 그 전시도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다 왔던 얘기도 함께 곁들이면 재밌는 또 방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왕 다음 디방은 언제 하나요? 다다음 주 2주 후에 하는데 제가 혹시 2주 후에 출장이 잡혀 있어서 만약에 못 가게 되면 다음 주 바로 하든가 아니면 다녀와서 3, 4주 아마 또 추석 연휴 설 연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방송 일정은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방은 2주 격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민정님 오늘 디방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네, 감사합니다. 박상아님 책 소개 아쉽네요. 다음 시간 기다릴게요, 교수님. 네, 꼭 제가 그럼 시간은 많습니다. 얼마든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간딘스키도 하고 있어요 지금? 몰랐는데. 네, 간딘스키 있으면 가죠 뭐.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전시 꼭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하이라이님, 예, 교수님, 아까 동민님이 중간에 분주했던 거 제가 들으면서 사운드 체크했는데 전자파 소리 같은 소음이 나서 체크 부탁해서 그랬어요. 디방 댓글로 계속 올리면 흐름 깨질까봐 동민님께 메시지 드려서 그랬으니 칭찬해주세요. 아, 괜히 읽었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 멘탈님, 교수님 최고. 다음에 또 참여할게요. 네,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고 좋은 댓글, 또 좋은 의견들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전시 추천해 주시거나 뭐 요청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님, 오늘도 교수님, 동민님 감사합니다. 박사관님, 교수님 오늘도 좋은 디방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유익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동민님 최고예요. 자, 끝내겠습니다. 오늘 10시 6분인데요. 또 1시간 이렇게 금방 지나갔네요. 자, 달리 전시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전시 기획 많이 해보고, 여러분들 좋은 방학 되시고, 이제 뭐 또 신입생들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입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오리엔테이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2022년 디방 올해도 풍성하게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분들 또 지원, 또 도움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응원과 댓글 참여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디방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 네. 힘들어. 이거 봐. 이걸로도 충분하다 그랬지, 오늘.